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야마모토 계약을 혼자 다뤘었는데 저 혼자 다룬 게 너무 허전해가지고 이창섭 기자 다시 한번 야마모토 요시노부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일본 선수와 계약하는 그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재 중일 때 오타니가 계약을 하고 그렇죠. 야마모토도 제가 불가피하게 찍을 수 없을 때 딱 계약을 했었어요. 야마모토가 그렇게 계약할 줄은 몰랐었는데 참 다저스로 갈지는 더 몰랐습니다. 그 전에 계속 소문이 나왔던 게 뉴욕 두 팀 중 한 팀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거든요. 정말 갑자기 다저스행이 결정이 됐었어요. 계약 규모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이희영 위원이 잘 설명을 했고 저도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글로 썼는데 저는 일단 이희영 위원의 해안에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나는 형이 다저스가 야마모토를 데려오면 오타니부터 데려와야 될 것 같다. 되게 허무맹랑한 소리인 줄 알고 그냥 사실 저도 허무맹랑하게 한 얘기예요. 넘겼는데 와 이게 이렇게도 풀리는구나. 완벽하게 이제 오타니가 온 거는 야마모토를 위한 사전 작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희영 위원의 어떤 말 한마디를 앞으로 굉장히 좀 깊게 새겨듣도록 할 거고요. 네, 다저스도 제 얘기를 새겨 들은 게 아닌가 싶고요. 많은 말들 중에서 야마모토의 계약이 너무 좀 오버페이 아니냐. 처음에만 하더라도 2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3억 달러로 훌쩍 넘어갔고 진짜 말 그대로 선수 친화적인 그런 계약을 다저스가 줬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계약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중계 중에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렇게 대형 유망주 투수가 없어요. BA 유망주 랭킹 탑백을 봐도 거의 다 상위권에는 타자 유망주지 투수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올해 폴 스킨스가 등장을 하긴 했지만 스킨스도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굉장히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나타난 투수가 2009년에 스트라스버그 또 2011년에 게리코 리우에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전체 1순위 출신 투수를 떠나가지고 BA 투수 유망주 넘버원이 마지막으로 받은 선수가 2007년에 마스자카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스자카도 신인이 아니기 때문에 2002년 조시 베켓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와, 진짜 오래됐네. 이거는 메이저리그가 얼마나 투수 대형 유망주에 대해서 갈증이 심한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앤드루 페인터가 정말 많은 기대를 받았잖아요. 필라델피아의 최고 유망주 그리고 현재 투수 중에서는 이번 시즌에 가장 높게 이제 평가를 받았던 유망주였었는데 앤드루 페인터가 결국에 토미존 선수 받게 되면서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의 간극을 좀 약간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었고 젊은 투수를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되는지를 이 야마모토의 계약을 보고 좀 많이 되돌아봐야 되겠다. 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들은 생각이 야마모토는 정말 잘해야 한다. 그쵸. 받는 돈이 많으니까. 받는 돈도 돈이고 계약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여기저기서 몸값도 이게 올려놓는 그런 작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계약을 신중하게 하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 신중을 좀 뛰어넘은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이 야마모토를 놓친 팀들이나 팬들에게 좀 미운털을 박히긴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야마모토는 처음부터 굉장히 잘해줘야 돼요. 오타니가 처음에 넘어왔을 때 각 구단들에게 PPT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타니도 굉장히 좀 유별나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오타니는 아마추어 신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큰 계약을 맺지도 못했었고 결국 또 실력으로 그걸 또 증명을 하면서 극복을 했던 케이스인데 야마모토도 결국에는 실력으로 이 곱지 않은 시선들을 잠재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었고요. 겨루고 있는 팀들을 야마모토가 잘 넘어갈 수 있을지 이거는 당장 내년 시즌 초반부터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생각이 야마모토 못지않게 어깨가 무거울 인물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이상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적어지는 겁니다. 압박되는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반가운 느낌도 크겠지만요. 베츠와 프리먼이라는 초대형 슈퍼스타 두 명이 있는 상황에서 그 두 선수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 두 명이 들어왔거든요. 뭐 오타니야 이미 메이저리그에서도 검증이 된 선수니까 그렇다 치는데 야마모토 역시도 무키 베츠나 프리먼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서열 정리를 로버츠 감독이 중간에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서열 정리도 마찬가지고 오타니와 야마모토가 합류했다고 해서 다저스가 당장 내년에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이냐?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언론에서 보도하고 팬들이 느끼는 이미지는 이 정도 돈을 썼으면은 감독 문제 아니냐? 우승 못하면?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거죠. 로버츠 감독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지를 좀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 덧붙이면 다저스가
다저스가 글래스나우까지 왔기 때문에 선발진 구성은 어느 정도 갖춰진 것으로 보이는데 다저스의 문제는 불펜이에요. 다저스가 이번 겨울에 조시 헤이더를 노리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저스는 확실한 마무리 투수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한 팀입니다. 왜냐하면 로버츠 감독이 지금까지 보여준 거에 의하면은 투수 운영에 대해서 매끄럽게 잘하는 감독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발 투수가 오는 거는 오히려 감독의 리스크를 좀 높이는 부분이 있어요. 마무리 투수는 9회에 그냥 딱 올리면 되는 거니까는 이 감독의 투수 운영 고민을 좀 덜어주는 게 있는데 야마모토와 글래스나우가 왔다. 이 포스트 시즌이나 굉장히 중요한 승부차 같은 경기에서 갔을 때는 고민이 좀 많이 될 수도 있겠다. 선발 투수가 못했을 때 빠르게 투수 운영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도 오스 감독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저스의 이 마지막 한 방이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마지막 한 방이 조시 헤이더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야마모토가 올 줄은 몰랐어요. 다저스가 아무리 그런 자금력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오타니를 그렇게 데려온 이상 야마모토까지 데려오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마모토가 결국 다저스에 온 이유도 다저스니까 온 거란 말이에요. 다저스라는 그 팀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선수들에게 뛰고 싶은 팀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게 저는 조시 헤이더에게도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인 거죠. 뛰고 싶은 팀이라고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던 게 이번에 야마모토 계약을 보면은 매츠는 다저스와 똑같은 계약을 제시했는데 맞아요. 네. 졌고 양키스는 연평균 금액으로는 다저스보다 더 큰 금액을 제시했고 특히나 10년 3억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앞선 5년 동안에 2억 달러를 퍼주는 계약을 제시를 했었더라고요. 그렇게 양키스도 상당히 좋은 계약을 제시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저스를 선택한 거 보면 다저스가 확실히 워너비 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키스는 게리콜보다 더 많은 계약을 안겨줄 수는 없었어요. 그거는 게리콜의 자존심을 좀 건드리는 부분인 거고 뉴욕 매치가 저는 너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이게 사람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게 생각해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뉴욕 매츠가 참 반가운 팀일 수도 있어요. 고마운 팀일 수 있죠. 왜냐면 몸값을 계속해서 뻥튀기를 시켜주니까. 아니 나는 그래서 계속해서 코엔 구단주가 불러서 밥도 사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진짜 밥만 사준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야마모토 본인이 원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팀이 매치이기도 하고 또 일본인 동료가 있고 다저스와 비교해서 떨어질 게 없는 조건에서는. 근데 야마모토가 결국에는 다저스를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형 말대로 몸값만 높여주고 물러난 거예요. 이거는 스티븐 코엔 구단주도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양키스에 히가시 오카가 있었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현재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게리콜이 내년 시즌 끝나고 옵트아웃을 하지 않습니까? 미리 게리콜에게 옵트아웃 행사와 함께 연장 계약을 따로 더 주면서 야마모토를 데려오는 게 어땠을까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양키스가 계속해서 본인들이 원했던 대형 선수들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에서 나오는 얘기 같아요. 야마모토가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다저스는 말 그대로 슈퍼팀이 됐는데 겨울의 성공이 내년 시즌의 성공으로 이어질지도 정말 궁금하고 ESPN의 제프 파사는 다저스가 내년 시즌 월드시리즈 우승을 확신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논조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다저스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에게도 관심이 있고 유격수 쪽도 보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정말 다저스가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과연 다저스가 야마모토와 오타니 또 글래스나우를 필두로 내세워서 내년 시즌 우승까지 정말 도전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